이기적 전기기사 필기 기본서 챕터 2 동기기에 대해서 내용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 원리학 구조에서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보시면은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계좌에다가 전압을 공급을 해줘 가지고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극에서 A의 전기가, B극에서 B상의 전기가, C극에서 C상의 전기가 나오는 이렇게 3상이 나오는 동기발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정자가 있는데 고정자는 전기자 권선을 지지하는 거고, 회전자는 회전계자형과 회전전기자형이 있으나 회전계자형을 우리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는. 그럼 회전계자형은 뭐냐면요, 계자가 회전하는 겁니다. 전기자를 고정으로 계자가 회전하는 거, 요게 바로 회전계자형이고, 반대로 회전전기자형은 계자를 고정으로 놔두고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 요게 바로 회전계자냐 회전전기자냐. 지금 얘는 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전계자형의 동기발전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오는데, 이제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회전전기자형과 회전계자형이 있다 했었고요. 이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온통형과 비돌극형이라고도 합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에서는 온통형, 비돌극형이 있는데, 이 온통형은 이렇게 계자랑 전기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온통형으로 생겼으면은 바로 동기발전기의 구조에서 온통형이야. 돌극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비돌극이야 라는, 돌출된 게 없기 때문에 비돌극형이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통형 비돌극형이었고요, 동기발전기에서. 다음은 동기발전기에서 돌극형이야, 철극형이야가 있습니다. 이 돌극형이야, 철극형이야는 아까 비온통형은 계자도 어땠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지금은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계자가 이렇게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N극과 S극의 모양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돌극형이 아닌, 온통형이 아닌 돌출되어 나와 있어서 바로 돌극형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철극형이야 라고도 합니다. 온통형, 비돌극형, 돌극형, 철극형이라고 하는 이런 동기발전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기 속도가 나오는데, 동기 속도는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를 말하는 게 바로 동기 속도입니다. 그러면 동기 속도 S라는 이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다입니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RPM으로 나온다. 이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발전기에서 세 번째는 전기자 곤선법이 나옵니다. 전기자 곤선법에는 단절권이 나오는데, 이 단절권은 코일 간격이 극 간격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단절권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단절 비율 베타를 보시면은, 단절 비율 베타는 전절권의 코일 간격 분의 단절권의 코일 간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야 라는 거고요. 1보다 작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 비율은. 두 번째로는 단절 개수 KP가 나오는데,
이 단절계수 KP는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분의 단전권의 합성 기전력이다라는 거, 단절권의 합성 기전력이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분의 단절권의 합성 기전력이야, 전절권의 코일 간격분의 단절권의 코일 간격이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단절계수 KP는 사인 곱하기 2분의 베타 파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곱하기 2분의 베타 파이가 단절계수 KP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단절권의 특징은요, 고조파를 제거해 파형이 개선된다. 곤선이 전략된다. 기전력이 단절 개수만큼 감소된다. 이거는 단점입니다. 기전력이 단절 개수만큼 감소되는데 이건 안 좋은 거고, 좋은 거는 파형이 개선돼 곤선이 전략돼. 이거는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절권입니다. 전절권의 특징은 코일 간격이 극간격과 같은 거, 이거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동기발전기에서는 뭘 채택해요? 단절권을 사용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절권을 채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 곤소법에는 우리 단절권과 전절권이 있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집중권과 분포권이 있습니다. 집중권을 보시면은 매상의 슬롯 코일 한 개의 슬롯에 집중하는 거, 이게 집중권이고요. 분포권은 매상의 코일을 2개 이상의 슬롯에 분산하는 거, 분포는 분산하는 거, 집중은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거, 요거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포권에는 분포 개수가 있는데, 분포 개수는 집중권의 합성 기전력분의 분포권의 합성 기전력으로 구한다. 분포 개수는 집중권분의 합성 기전력분의 분포권의 합성 기전력으로 분포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조금 잘 나옵니다. 매상당 슬러스 Q, 총 슬러스 Q를 물어보는데, 매상당 슬러스 Q를 물어보는데, 이 매상은 우리가 아까 슬로스가 뭐다 했어요? 2개 이상의 슬롯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롯이 몇 개가 나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상당 슬로스는 어떻게 구하냐? 극수와 상수를 곱해준 거 분의 총 개수, 총 슬로스가 몇 개야? 그거를 계산해주면은 매상당 몇 개의 슬롯으로 나뉘어져 있어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상당 슬롯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포 개수의 특징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전기자 동선에 대한 열을 골고루 분포시켜 가열을 방지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는 이 분포권을 우리는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동기발전기에서는 단절권을 채택하고 분포권을 채택해서 사용해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유기기전력이 나오는데요. 유기기전력은 한 상의 유기기전력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3상이라 해서 3가지의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그 3상의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 한 상의 전압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한 상의 전압 E는 4.44 kWFM 파이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kW는 kp 곱하기 kd입니다. 그럼 여기서 kW는 뭐가 되냐면은 곤성 개수가 됩니다. 곤성 개수 KW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KP, KD,
어디서 봤어요, 우리? 앞에서. KP는 뭐였어요? 단절계수. KD는요? 분포계수. 그래서 단절계수와 분포계수를 곱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곤성계수야 라는 겁니다. 단절계수와 분포계수를 곱해주는 거, 요게 바로 KW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속을 보시면은 자속 그럼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속 파이는 2랑 자리를 바꾸니까 4.44K 곤성계수 F N분의 유도 기전력 2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속과 유도 기전력은 비례관계, 자속과 주파수는 반비례관계, 자속과 곤수 역시 반비례관계야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했었어요. 뭐였어요? 전기자 전류에 의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전기자 반작용이었어요. 근데 동기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3가지가 나와요. 왜 3가지가 나오냐? 동기기는 교류잖아요. 교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전류와 전압의 이상이 있어요. 직류에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이 없었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1가지였지만은 교류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3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는 전류와 전압이 똑같을 때,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릴 때, 90도 뒤질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를 때, 90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일어나냐를 봐주셔야 되는데, 전압과 전류가 동상일 때는, 같이 위치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는 행축 반작용이라고 하고 또는 교차하는 자화작용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동상일 때는 행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느릴 때는 감자작용 또는 지축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감자작용, 지축반작용, 감자작용은 지축반작용이야 라고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류가 90도 느릴 때 나오는 거는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 또는 지축반작용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를 때는 무슨 특성이 일어나냐?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 또는 자화작용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자작용, 자화작용은 전류가 빠를 때, 감자작용, 직축반작용은 전류가 느릴 때, 교차자화작용, 행축반작용은요 전류가 동상일 때, 전류와 전압이 동상일 때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에서 특성곡선이 나옵니다. 특성곡선은 첫 번째 무부하 특성곡선이 있고 부하 특성곡선이 있고 외부 특성곡선이 있고 삼상 단락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부하 특성곡선, 부하 특성곡선, 외부 특성곡선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직류계에서 했던 거예요. 직류계에서 했던 게 여기 동기계에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 무부하 특성곡선은 뭐였어요? 유도기전력 2와 계좌전류 IF의 관계가 무부하 특성곡선이었고요. 부하 특성곡선은요 단자전화 V와 계좌전류 IF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부하 특성곡선, 유도기전력 2와 계좌전류 IF는 무부하, 외부 특성곡선은요
단자전화 V와 부하 전류 I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외부 특성 곡선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류기에서 했던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동기기는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동기발전기에서는. 동기발전기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삼상 단락곡선이 나오는데, 삼삭 단락곡선은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의 관계예요. 계좌전류 IF와 단락시켰을 때 나오는 단락전류 IS의 관계, 이게 바로 삼상 단락 곡선이에요. 근데 이 삼상 단락 곡선에서는 직선이 되는데,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으로 쭉 일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나오는, 이 직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락전류와 동기 임피던스 및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전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단락시 나오는 전류야 라는 건데, 이 단락전류 IS는 동기 임피던스 분의 기전력 2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루트 3 동기 임피던스 분의 단자전화 V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전격 전류 IN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단락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자, 동기 임피던스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단락 전류 알면은 IS랑 동기 임피던스랑 자리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전류 IS분의 기전력 2로 나타낼 수 있고, 얘도 동기 임피던스니까 단락전류랑 자리를 바꾸면은 루트 3 단락전류 IS분의 단자전화 V로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얘는 전력 P분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곱하기 10V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의 이런 공식이 있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2분의 IPZS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고요. 10V제곱 P 동기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전격 전류 분의 단락 전류 곱하기 100 또는 KS분의 1 곱하기 100. 근데 여기서 KS가 바로 뭐가 되냐? 단락비. 단락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락비입니다. 단락비. 단락비의 크기는 기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준이고, 이 단락비는 아까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IN분의 IS 곱하기 100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S분의 100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바로 어디서 단락비가 나오게 되냐? 단락비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에서 IN을 양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변을. 양변에 IN을 나눠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IN으로 양변에 IN을 나눠주니까 뭐가 나와요? IN 양변을 나눠주면은 IN분의
IS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만 남아요? 양변 나눠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S분의 100으로만 남는다. 요게 바로 단락비다. 그래서 단락비는 바로 저 단락전류에서 IN으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요러한 결과값이 나와. 단락비는 뭐예요?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로 구할 수가 있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으로 나눠줘도 단락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단락비가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가 크다 나오면요. 큰 기계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락비 아까 KS는 어떻게 구했어요? KS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전류 IS였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이었으니까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단락비가 크면은 뭐가 작아야 돼요? 동기 임피던스는 작다예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러면 결국에는 동기 임피던스의 퍼센트를 해주는 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잖아요. 그럼 뭐도 작는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도 작다가 나옵니다. 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면은 결국에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임피던스의 퍼센트만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도 작다라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전기 임피던스는 일단 저항 성분이잖아요. 저항 성분이 작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손실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작아집니다. 손실이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손실이 작아지니까 전압 강화가 작아지니까 뭐도 작아져요? 전압의 변동률도 작아집니다. 전압의 변동률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전압 변동률이 작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계자 자속이 결국에는 전압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는 거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에도 영향을 조금 끼쳐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을 조금 끼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극이 크다입니다. 공극은 자극, N극과 S극 사이의 공간인데 단락비가 큰 기계는 공극이 크고 그리고 이 단락비가 큰 기계들은 설계 시 기계가 커져야 됩니다. 기계 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넣어주면 기계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그럼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비싸질 거고 대신 기계가 큰 만큼 뭐예요? 안정도는 좋고 가부하의 내량이 크고 송전서의 출력 용량이 커진다. 이게 바로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단락비가 작다 나오면 뭐 하면 돼요? 큰 거에 반대. 임피던스 크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크다. 동기 임피던스 크다. 전압 강화 크다. 전압 변동률 크다. 전기자 반작용 크다. 공극 작다. 규모 작다. 중량 가볍다. 가격 싸다. 안정도 나쁘다. 가부하 대량 작다. 성정선 충전 용량 작다. 이게 뭐예요? 단락비가 작은 기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애우면은 작은 기계는 뭐예요? 큰 기계의 반대야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락전류를 제한해 주는 건데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거는 누설 리액턴스,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거는 동기 리액턴스야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냐 누설 리액턴스냐. 돌발 단락은 누설, 영구 단락은 동기 리액턴스. 동기냐 누설이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이 병렬 운전 조건은 시험에 잘 나와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로 기억을 하냐? 일단은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합니다. 파, 크, 주, 위, 상. 파크 주의상으로 기억할 거예요. 파크 주의상. 이 순서대로. 파크 주의상. 앞 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파, 크, 주, 위, 상으로 기억을 할 거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아야 돼요. 파가 같고, 크가 같고, 주가 같고, 위가 같고, 상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파가 같고, 크가 같고, 주가 같고, 위가 같고, 상이 같을 거. 다 뭐예요? 뒤에? 같을 거. 파 같을 거, 크 같을 거, 주 같을 거, 위 같을 거, 상 같을 것이죠. 그래서 파크주의상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근데 만약에 얘들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냐? 다르면은 또 마찬가지 앞 글자를 따서 난, 동으로 외울 거예요. 그러면은 같으면 파크주의상 같아야 될 거. 같을 것은 파크주의상.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이 파크주의상으로 외웠을 때 다르면은 난,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같아야 될 거는 파크주의상인데 파는 파형, 크는 크기, 주는 주파수, 위는 위상, 상은 상회전입니다. 근데 뭐가 같아야 되냐? 전압. 전압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이상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상회전이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지만 병렬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기전력의 파형이 다르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다르고, 기전력의 이상이 다르고, 기전력의 상회전이 달라지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무난동동. 그럼 여기서 무는 무효 순환전류. 무는 똑같이 무효 순환전류. 나는 난조. 동은 동기화 전류. 근데 이 동기화 전류는 다른 말로 유효 순환전류 이고요. 여기서 동은 동기화 검정등. 그래서 우리는 파크 주의상으로 외웠으면은 무무난동동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파크 주의상, 무무난동동 같을 것, 파크 주의상. 다르면은 무무난동동이 발생해. 파가 다르면 크가 달라도 주가 다르면 난, 위가 다르면 동. 상회전이 달라도 동이 발생해. 파크 주의상, 무무난동동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는 난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난조가 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부하가 갑자기 변하면은 속도 재조정을 위해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 진폭이 점점 적어지나 진동 주기가 동기기의 고유 진동에 가까워지면은 공진작용으로 계속 증대하는, 진동이 계속 증가하는 작용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덜덜덜덜덜덜 기계들이 떨리는 경우가 있죠. 진동 소리가 심해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부하의 속도를 재변하기 위해서. 재변하면 진동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진동이 작아져야 되는데 진동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져. 더 커지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난조가 발생돼 버렸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난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속기, 속도를 조정해주는 조속기의 감도가 예민한 경우, 너무 예민한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난조가. 두 번째는 온동기에 고조파 토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난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자 저항이 큰 경우에도 난조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난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난조를 발생하는 방지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제동곤선을 설치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조 방지하면은 제동공선이에요. 난조 방지하면은 제동공선 또는 제동공선 하는 이유 뭐야 하면은 뭐예요? 난조 방지. 제동공선을 사용하는 이유 난조 방지. 난조 방지에 좋은 거는 제동공선.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조속기 감도가 예민하다 했으니까 그 예민한 걸 뭐 하면 돼요?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해주면 되겠죠.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발생원이 부하가 갑자기 변하면은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했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송전계통을 연계할 때 부하의 급변을 피해주면 됩니다. 부하가 급하게 변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을 조금 피해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회전자의 플라이힐 효과를 준다. 플라이힐 효과를 주면은 난조가 조금 방지가 됩니다. 이번엔 동기종동기의 원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종동기의 원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계좌가 있었고 계좌에 지두 회전자의 전원을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삼상 교류 전원을 넣어주면은 A극에 넣어주고 B극에 넣어주고 C극에 넣어주면은 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 이게 이제 동기기입니다. 동기종동기. 그럼 이 동기종동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동기종동기의 회전속도. 정동기가 회전하는 회전속도 n인데 이 동기정동기가 회전하는 회전속도 n은 동기속도 ns와 같다입니다. 회전속도는 동기속도 ns와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동기속도 ns는 아까 발전기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동기종동기에서는 이 동기속도나 회전속도가 같은 거야. n은 ns야 라는 거 동기종동기에서는요. 요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기종동기의 특징입니다. 이 동기종동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정속도 정동기다. 그래서 압축기, 분쇄기, 송풍기에 사용해.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속도를, 회전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기 때문에. 극수와 주파수는 이미 고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파수는 60 써. 극수는 몇 극짜리 동기정동기야 라고 정해지면은 속도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정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로는 기동시 토크가 0이다.
기동 시 들어가는 토크는 0이다라는 거. 네 번째로는 역류를 조정 가능한 정동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류를 일로도 운전할 수 있어. 이게 동기정동기의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는 난조에 발생할 수가 있고, 일곱 번째는 여자할 때 운전시키기 위한 직류의 전원이 필요하고, 여덟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느린 속도가 조정이 안 되니까 저속도 대용량기에 사용을 해줘 라는 게 이렇게 동기종동기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찬가지 동기종동기에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반대로 기억하면 돼요. 전기자 반작용은 뭐였어요? 전기자 전류에 의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었고, 근데 이 전기자 반작용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첫 번째, 전류와 전압이 동상일 때. 두 번째, 전류가 느릴 때. 세 번째, 전류가 빠를 때.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럼 우리 동기발전기에서는 어땠어요? 동상일 때는 행축방작용, 교차자하작용 똑같아요. 동상일 때는. 그 다음에 전류가 느릴 때는 뭐였어요? 전류가 느릴 때는 감자작용, 지축반작용이었어요. 전류가 빠를 때는요, 증자작용, 자하작용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정동기는 반대. 정동기는 전류가 느릴 때 자속이 증가하고 자하작용이 발생하는 거고, 전류가 빠를 때 자속이 감소하고 직축반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발전기와 정동기가 어때요? 반대죠, 반대. 동상일 때는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발전기와 정동기는 반대의 영향을 끼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위상특성 곡선입니다. 위상특성 곡선은 이 점선을 먼저 짝짝짝짝짝짝 이 바닥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V자 모양을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V자 모양을 3개 그려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V자 모양을 그려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상특성 곡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부하 1번, 부하 2번, 맨 마지막 부하가 무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하 1번을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 부하 또는 중부하, 무겁다 해서 중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이 가운데 부하는요. 어때요? 전체와 맨 밑에 0에서 중간이기 때문에 2분의 1부하, 중간부하 또는 가벼울 경부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하 세 번째는 0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무부하라고 불려. 라는 겁니다. 여기가 부하 1, 부하 2, 부하 3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차피 부하가 똑같은 거고, 여기서는 부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상특성 곡선은 뭐와 뭐냐. 위상특성 곡선은 V곡선이라고도 불려요. 왜? 제가 V 모양 그렸잖아요. 그래서 V곡선이라고도 불리고, 전기자 전류 A와 계자 전류 IF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여기로 가면은 계자 전류고, 여기로는요 전기자 전류라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 IA, 전기자 전류 IA, 계자 전류 IF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요게 바로 위상특성 곡선이에요. 근데 이 위상특성 곡선에서 뭘 조금 기억해 줘야 되냐.
곡선의 최접점.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데 제가 이 곡선의 이상특성 곡선 제가 이렇게 점선 그려야 된다 했죠. 이 점선. 바로 이 점선이 뭐예요? 전기자 전류의 최저점이에요. 전기자 전류의 최저점. 왜? 전기자 전류 보시면은 여기 가면 증가되고 여기로도 증가되잖아요. 전기자 전류가 2A니까 여기로 가면 전기자 전류 증가하고 여기로 가도 전기자 전류 증가되잖아요. 전기자 전류가 이쪽으로 가면 증가되고 이쪽으로 가도 증가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점선 부분이 뭐예요? 점선 그려놓은 부분이 전기자 전류의 제일 최저점이야 라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의 최저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기자 전류의 최저점일 때 뭐라 하냐? 코사인 세타야 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야. 역률이 1이다 라는 거예요. 전기자 곡선의 최저점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야. 역률이 1이야요. 아,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가 이 최저점일 때 역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아, 1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이 최저점일 때 이 점선에 위치할 때는 뭐예요? 역률이 1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는 이 전기자 전류가 뒤에서 증가하는 그림이 있고 앞에서 증가하는 그림이 있죠. 그걸 바로 뭐라 하냐? 지상전류와 진상전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계자전류나 전기자전류가 뒤에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앞에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걸 진상전류냐 지상전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 1번을 보시면은 코사인 7번에 코사인 세타를 1로 운전하다가 계자전류를 증가시킨다. 이 계자전류를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전기자 전류가 증가되고 역률이 앞서게 돼요. 한마디로 진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면은. 반대로 계자전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시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계자전류를 감소시키면은 지상전류, 전기자전류는 증가되지만 역률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지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자전류가 증가하면은 진상전류가 흐르는 거고 계자전류를 감소시키면은 지상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바로 위상특성곡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조상기입니다. 이 동기조상기가 뭐냐면요. 역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압의 조정과 역률을 조정을 위하여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종동기. 요게 바로 동기조상기고요. 이 동기조상기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동기종동기의 이상특성곡선 생각하면 뭐였어요? 계자전류를 증가하면 진상전류, 진상이었고요. 진상전류가 흘렀습니다. 전류가 빠른 전류가 흘렀고 계자전류를 감소하면요. 지상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동기조상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자전류를 증가한다. 그게 바로 가여자. 가여자가 계자전류를 증가하는 거예요. 전류가 증가되니까 가하게 왔다는 거예요. 가한 전류가 흘렀어. 그래서 가한 계자전류가 흐르면은 뭐예요? 진상전류가 흐르니까. 진상전류가 흐르면은 전류가 빠르는 거니까 콘덴서처럼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부정여자는 계자전류가 느린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계자전류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계자전류가 감소하면은 뭐라 했어요? 지상전류가 나오니까 뭐예요?
리액터로 작용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조산기는 빠른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느린 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동기조산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지금 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Y, A, E, B, F, H, C. 요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조금 외워주시고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외웠을 때 뭐가 되냐? Y를 숫자 9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숫자 9. 90도. 그 다음에 건너뛰고 B는 숫자 뭐랑 똑같아요? 13처럼 보이죠? 잘못 쓰면은 13. 그래서 130도. 요렇게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은 앞에는 뭐 해주면 되냐? 90부터는 15도씩만 더해 주시면 되고요. B부터는 25도씩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90 더하기 15니까 105도. 105도 더하기 15니까 120도. F는요, 130에다가 25 더하니까 155도. H는요, 155에 25 더하니까 180도. C는 180 초가. 180도 초가야.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연물 최고 허용 온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절연물 최고 허용 온도를 물어보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온도를 안 최고 허용 온도가 아니고 뭘 물어볼 수도 있냐? 온도 상승 한도 또는 상승 한도 온도. 이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해갖고 뭐 물어봐요? 온도 상승 한도 온도 또는 상승 한도 온도는 어떻게 돼?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걸 물어보면은 뭘 해줘야 되냐? 최고 허용 온도에서 40도만 빼주면 됩니다. 상승 한도 온도는 뭐 해주면 돼요? 이 최고 허용 온도에서 40도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B종의 최고 허용 온도는 130도. B종의 온도 상승 한도는요? 130에 40 빼니까 90도.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